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모녀 공주의 신랑감이 모두 개구리 왕자라니 개구리 왕자입니다. 샘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는데 치마를 걷은 공주가 샘 앞에 주저앉아 몇 번이고 샘을 들여다보았지만 가라앉은 황금공 대신 비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공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었지만 황금공 하나는 건지지 못했는데 성 밖으로 멀리 나갈 수 없는 공주를 달래주는 건 숲속에서의 공놀이뿐이었습니다. 공주의 어머니가 일찍 죽어 그녀를 끔찍하게 아끼는 국왕은 그녀가 성 밖으로 멀리 나가지 못하게 가둬 길렀고 황금공은 그런 공주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공주는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에 엉엉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소스라치게 놀란 공주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분명 숲에는 혼자뿐이었는데 처음 들어보는 흉측한 목소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여기에요, 공주님.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물 밖으로 고개를 내민 개구리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는데 공주가 반사적으로 입을 틀어막자 개구리의 이마에 앉아있던 벌레가 날아가면서 곪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공주가 개구리의 눈을 피하며 황금공이 샘에 빠져서 울었다고 말하자 개구리의 축축한 입이 벌어지며 긴 혀가 툭 떨어졌고 겁에 질린 공주가 뒷걸음질 치려고 할 때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제가 공주님의 황금공을 꺼내드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 눈물을 그치세요. 공주는 그제야 개구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공주가 묻자 개구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님은 저에게 뭘 주실 거지요? 공주는 어서 공을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황금공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못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고 개구리는 공주의 두 뺨에 피어난 홍조와 공주의 빛나는 사랑을 가득 담은 두 눈으로 자기를 보며 두 뺨을 붉히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다고 약속한다면 기꺼이 황금공을 가져다 주겠다는 개구리의 말에 공주는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구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내용이라서 공주는 개구리와 가벼운 마음으로 약속을 했고 약속을 받아낸 개구리는 샘 깊숙이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곧 황금공이 수면으로 떠올랐고 공주는 개구리가 올라오기 전에 황금공을 얼른 집어 폼에 안고 성을 향해 달렸는데 등 뒤에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때까지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잊고 있었는데 그 해는 지독한 장마가 와서 농작물이 쓸려가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먹구름에 갇힌 나라는 날로 어두워졌고 비가 많이 오면 좋아하는 공놀이를 할 수 없어 공주는 방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국왕이 공주를 불렀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식사가 차려진 식탁 위엔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개구리가 앉아 있었는데 공주는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이 개구리가 문 앞에서 계속 울고 있더구나. 내가 왕자님과 약속을 했다면서. 뭐라고요? 왕은 이 개구리는 마녀에게 저주를 받은 왕자라며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선 공주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말문이 막힌 공주는 태연하게 울고 있는 개구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국왕은 정말 이 개구리의 말을 믿는 것 같았는데 국왕은 이 장마도 마녀의 저주일 것이라고 중얼거렸고 공주는 입을 다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접시를 제 쪽으로 밀어주세요. 국왕이 공주를 쳐다보았고 공주는 마지못해 접시를 개구리에게 밀어주었는데 공주가 수프에 스푼을 집어넣자 개구리가 수프에 혀를 담갔습니다. 공주가 수프를 떠 입에 가져가자 개구리가 혀를 말아 입안에 집어넣었는데 구역질을 참으며 짧은 식사를 마친 공주가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개구리가 자기를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를 손바닥에 올리고 계단을 올랐는데 개구리의 배가 손바닥에 닿아 자꾸 미끌거렸고 공주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바마마가 미친 게 분명해. 공주가 눅눅한 침대에 고개를 묻자 개구리가 바닥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 차가운 샘물 곁에서 저한테 약속하신 걸 잊으셨나요?
침대 기둥을 타고 올라온 개구리가 공주의 이부자리를 파고들었는데 개구리가 다가올수록 흰 침대 시트에 촉촉한 발자국이 생겼고 공주가 지르는 비명은 천둥 소리에 묻혔습니다. 공주의 드레스 안쪽으로 기어들어온 개구리는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는데 소름이 끼친 공주가 다리를 오므리자 개구리가 공주에게 문을 열고 자기를 들여보내 달라고 말했습니다. 온몸을 체액으로 적신 개구리가 공주의 허벅지 사이를 파고들어 순식간에 기어 올라왔는데 숨을 내쉴 때마다 커지는 개구리의 배가 공주의 사타구니 안쪽으로 달라붙었습니다. 개구리의 길고 축축한 혀가 어떻게 움직이며 무엇을 핥고 있는지 공주가 모를 수 없었는데 체액으로 젖은 속옷이 피부에 달라붙자 공주의 둔덕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속옷 사이를 비집은 개구리가 공주의 음모 안에 숨어들었고 우거진 음모 사이에 공포와 흥분에 반사적으로 젖어든 늪이 있었는데 개구리가 늪에 천천히 고개를 집어넣었습니다. 제발 그만둬. 약속을 지키셔야죠. 저와 사랑하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다리를 오므릴 때마다 개구리는 공주의 깊숙이 들어오기 반복했는데 개구리는 공주의 늪을 조금씩 맛보며 앞으로 기어갔는데 처음 늪이 헤집어지는 감각에 공주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개구리의 몸에 돋아난 돌기가 공주의 안을 긁을 때마다 공주의 허리가 조금씩 들렸고 아랫배가 천천히 달아오르며 목이 탔는데 조금씩 신음을 흘리기 시작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겁에 질린 공주는 황급히 베개 아래를 더듬었는데 손에 잡혀오는 단도를 뽑아들고 자신의 허벅지 사이를 내리찍자 드레스가 천천히 검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공주가 숨을 몰아쉬며 드레스를 들치자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었고 자신의 사타구니에서 흘러나온 피만이 동그랗게 고여 있었는데 공주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주의 몸속 깊숙이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해서 개구리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한 공주가 자신의 사타구니 안에 손을 집어넣자 촉촉하고 뜨거운 내벽이 손가락을 삼키듯 에워쌌습니다. 질척한 액체가 개구리의 체액인지 자신의 애액인지 분간할 수 없었는데 더 깊은 곳을 더듬을수록 공주의 숨만 가빠질 뿐 개구리는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사타구니 안을 바라보았는데 그 속은 깊고 촉촉한 어둠이었고 그 다음 날부터 비가 내리지 않아 환하게 갠 하늘을 보고 백성과 국왕 모두 시름을 놓았습니다. 긴 장마도 언젠가 그칠 일이구나. 웃는 국왕과 신하들 앞에서 공주마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은 채 아랫배를 매만졌다. 이상하게 생각한 국왕이 공주의 몸 상태를 물으니 공주는 속이 더부룩하다고 대답했다. 왕자님은 어디 있느냐? 국왕의 물음에 공주는 대답하지 못하고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배가 불러 그 발끝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공주는 국왕에게 그날 밤 일을 숨겼다. 공주의 배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러갔는데 전엔 먹지 않던 것들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공주의 모습과 불러가는 배를 보며 신하들이 수군거리자 국왕은 공주를 성에 가두었습니다. 출산을 하면 바로 아이를 토막내 죽인 뒤 깊은 숲속에 매장할 생각이었는데 공주는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개구리가 샘에서 헤엄치던 모습이 떠올라 구역질이 났고 흉측한 괴물을 낳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공주는 매일 그늘진 눈으로 거울 속에 자신을 들여다보았는데 거울 속에는 뱃속의 괴물에게 영분을 빼앗긴 초췌한 산모가 서 있었고 공주는 국왕에게 가 거울 속의 자신을 가리키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를 죽여주세요. 제 아름다운 얼굴을 보려고 해도 저 여자가 비키지 않아 머리를 빗을 수가 없어요. 전현의 머리를 좀 보세요.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이 가득 건겨 있잖아요. 전현의 가슴을 좀 보세요. 앙상한 갈비뼈에 진 그림자가 밤마다 깊어져요. 전현의 배를 좀 보세요. 저 속에서 자라고 있는 괴물이 절 미치게 해요. 공주의 출산이 다가오자 국왕은 공주가 낳은 아이를 처리할 사냥꾼을 침실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사냥꾼이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국왕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을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흘렀는데 신하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국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공주님의 출산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신하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답답해진 국왕이 일이 잘 마무리되었느냐며 되물었다. 신하가 벌벌 떨며 고개를 저었다. 그것이 아기가 너무나도 겁에 질린 신하를 본 국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침실 문을 연 국왕은 지친 얼굴로 폼에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를 발견했는데 아기를 처리했어야 할 사냥꾼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왕이 공주의 앞에 서자 공주는 아기의 얼굴을 보여주었는데 이제껏 본 적 없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기가 공주의 폼에 안겨 있었습니다. 왕은 할 말을 잃고 가만히 공주가 건네는 아기를 품에 안았고 쇠양 공주는 아기가 국왕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며 잠들 듯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은 즉시 사냥꾼을 물렸고 이 아기를 자신의 명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노라 맹세하며 성문을 열었는데 아기는 자라 공주가 되었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꽃처럼 피어난 홍조와 보석처럼 빛나는 눈동자는 공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었고 공주는 세상 모든 것에게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공주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덧붙였다. 마치 돌아가신 공주님, 어머니의 어릴 적 모습을 보는 듯해요. 16살이 된 공주는 점점 더 어머니를 닮아갔는데 젖가슴은 봉긋하니 탄력이 붙었고 야들야들한 허리에 머문 시선은 잘록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국왕은 그런 공주를 지나치게 아꼈는데 성에서 멀리 나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주는 하루 종일 홀로 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죽은 어머니의 방에서 황금공을 발견했을 때 공주는 이 황금공을 가장 친한 친구 삼아 숲으로 나섰고 황금공을 하늘 높이 던졌다 받기를 반복하며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공주는 공이 이끄는 대로 점점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높이 던진 공을 받으려는 순간 공이 공주의 손에 맞고 튀어나가 공은 공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샘 속으로 굴러 들어갔습니다. 샘은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다. 치마를 걷은 공주가 샘 앞에 주저앉았다. 몇 번이고 샘을 들여다보았지만 가라앉은 황금공 대신 비치는 것은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공주의 아름다움은 황금공 하나를 건지지 못했다. 분한 마음에 울기 시작한 공주 곁으로 개구리 울음소리가 모여들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슬피 울고 있나요, 공주님? 오늘 어른들을 위한 잔혹동화는 모녀 공주의 신랑감이 모두 개구리 왕자라니 개구리 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